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그렇게까지 키우시고 며느리가 제 집 거실에서 그렇게 말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이가 작은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며느리는 아차 싶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3년 동안 제 손으로 키운 아이가 제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부터 남의 아이라고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데려온 건 비가 오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들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애 엄마가 집을 나갔어. 당분간만 봐줘.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아이가 작게 울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은 며칠 밤을 못 잔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 제 손가락을 움켜쥐던 작은 손.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손자라고 믿었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처음 뒤집던 날도 처음 걷던 날도 전부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제대로 준 적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손자니까, 내 아들의 아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던 봄 어린이집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상하게 화부터 냈습니다. 그걸 왜 엄마가 챙겨?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의 새 아내가 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숨어 있었고 그 여자는 아이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대단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그렇게까지 키우시고. 그 순간 제 귀가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렸고 아들은 늦게 받았습니다. 엄마, 왜?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저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작은 자동차를 바닥에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아이 정말 네 아들이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 하나로 이미 알았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또 이상한 소리 들었어?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제가 먼저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내 새 아내가 그러더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그렇게 키우냐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이 아이 누구니? 한참 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뭐가 달라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블록 2개를 맞추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저는 아이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네 아들이라고 했니? 아들은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외면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데려가라. 아들이 바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애가 엄마한테 얼마나 익숙한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그걸 알면서도 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네 거짓말을 더는 키울 수 없어서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싸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말보다 더 잔인한 건 사랑이 생긴 뒤에 진실을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누워 자꾸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화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이는 안심한 듯 제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 기대 있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노란 컵, 어린이집 가방, 제가 직접 이름표를 꿰매 붙인 낮잠 이불.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키운 건 손자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였다는 걸요. 아침마다 깨워 밥을 먹이고 넘어지면 무릎을 닦아주고 열이 나면 밤새 안고 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사랑스러웠지만 아들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반가워서 뛰어나가려다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는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 머리를 대충 쓰다듬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근데 갑자기 애 데려가라니 그건 아니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이한테 제일 좋다고.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라는 걸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린이집 비용은? 병원비는 네가 한 게 뭐니? 아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신혼인데 갑자기 애를 데려오면 힘들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애 정 때문에 그냥 좀 봐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정? 아들이 가장 잘 아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정 때문에 3년을 키웠어. 아들은 안심한 듯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 때문에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미리 적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이 양육에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였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공짜 부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보더니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되라는 거야. 아들은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듯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자 그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 데리고 나가. 네 집에서 재워. 아들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면 애가 놀라. 애가 여기서만 잤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집을 자기 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꼭 제 손을 잡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방 문부터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책임을 피할 테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여기 와서 재워.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재우는 것까지 네가 해.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라고? 네가 아버지라며 아버지면 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일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도 일이 있었어. 그런데 3년 동안 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아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계속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수건이 어디 있냐고 묻고 샴푸를 너무 많이 짜고 아이 옷을 거꾸로 입히려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서툴게 머리를 말려주자 작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제 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랑 잘래. 예전 같으면 제가 안아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자보자. 할머니는 여기 있어. 무서우면 문 열어도 돼. 아이는 금방 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빠도 해야 해. 너를 사랑한다면 아빠도 배워야 해. 아이는 결국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집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금 뒤 아들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얘 왜 이렇게 울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등을 천천히 쓸어줘. 작은 등만 켜. 물 한 모금 먹이고 괜찮다고 계속 말해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떼어내는 밤이 아니라 아들에게 책임을 처음 안기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처음으로 아이 밥을 먹였습니다. 밥그릇 하나 앞에 두고도 아들은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얘 왜 안 먹어? 양말은 어디 있어? 어린이집 가방엔 뭘 넣어야 해? 저는 바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을 식혀주고 김을 잘게 부숴주고 가방 앞주머니까지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로만 알려줬습니다. 어제 울어서 목이 부었을 거야. 국부터 조금 먹여. 수첩이랑 여벌 옷 챙기고 물병도 넣어. 아들은 짜증을 삼키며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보다가 서툰 아빠 손에서 겨우 한 입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한 입을 먹이는데도 아들의 얼굴에서 기세가 빠졌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밥을 차려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숟가락을 놓는지, 왜 양말 하나에 울컥하는지, 왜 가방 안에 작은 장난감을 넣어야 안심하는지 알아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아이는 끝까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가. 할머니는 기다리고 있을게. 문이 닫히자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편해야 하는데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침을 넘기지 않으면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점심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준비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안내문도 사인하라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매주 있던 일이야.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제가 했던 일의 무게를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 연락은 네가 받아. 병원도 네가 데리고 가고 수첩도 네가 확인해. 아들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대답은 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곁에 책임지는 어른을 하나 더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했는지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가방을 정리하는 것도, 어린이집 수첩을 확인하는 것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한테 너무하세요. 저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이 나오자 며느리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신혼이에요. 갑자기 아이까지 책임지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잘 봐줬잖아. 아이도 엄마를 더 편애하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편해서 봐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였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애 때문에 우리 생활이 다 꼬였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라고 부르지 마라. 아이 이름이 있잖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빠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순간 집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아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아이의 숨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 때문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와. 아이 없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말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그땐 내가 움직인다.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 없는 거실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말에 처음부터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들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려던 여자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여자는 떠났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데려왔지만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게 맡긴 겁니다. 제가 밀어내지 못할 걸 알면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친자식이 아니라서 화난 게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아이를 내 사랑 뒤에 숨긴 게 문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린이집, 병원, 생활비, 앞으로 아들이 해야 할 일들. 내일부터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애는? 아이는 내가 버리지 않아. 하지만 내 책임까지 대신 살지는 않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라. 최소한 그건 지켜야 해. 한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은 네가 직접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데리러 가며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두고 아들의 거짓말은 여기서 끊기로. 한 달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며칠 동안 계속 실수했습니다. 수첩을 빠뜨리고 병원 시간을 놓치고 아이가 열이 나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하나씩 해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피하던 사람이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가방을 챙기고 선생님 전화를 받고 아이 생활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아이 손을 잡고 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냥 봐준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 말에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계속해. 한 달로 끝낼 일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와 어린이집 앞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가 도시락 싸줬어. 계란이 조금 탔는데 맛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탄 계란 하나에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생긴 겁니다. 그날 아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 아빠, 그리고 저. 할머니는 내 할머니야.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는 네 할머니야. 핏줄이 아니라도 시간은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거짓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 곁에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